간단하게 처음에는 출력이라는 걸 했고, 이거는 프린트, 이것도 이제 보면 프린트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모형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변수했고, 이 변수의 선언과 사용법, 사용법 말고 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만 했죠. 조건. 그게 if, elif, else.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반복이었고, 반복문에는 while문과 for문이 있는데, while문만 했죠. 그 다음으로 한 내용이 함수였고, 그리고 print라는 함수 안에다가 중괄호 썼던 거 있죠. 이 중괄호에다 치환할 때 점 포맷 했던 거 있죠. 이 포맷도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int나 float 이런 것도 함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쓴 거지 만든 게 아니죠. 만들어서 썼던 거는 def 쓰고 뭐 함수 이름 소괄호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안 했죠. 얘네들을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쓰는 함수는, 그러니까 앞에다가 def가 붙는 이런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q라는 함수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쓰려면 def 쓰고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은 매개 변수도 넣어주고, q라는 함수를 정의한 곳에서 동전의 투입구는 두 개죠. 동전의 투입구는 매개 변수 역할이었으니까 매개 변수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실행할 때 실행하는 모양 똑같아요. 함수 이름 부르고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 인자도 두 개를 써줘야 됩니다. 배출구는 한 개고요. 리턴이 배출하는 역할이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함수 내에서 뭐 C를 만들었다.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i는 10이라고 했을 때 i와 c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값이 들어있지만 i와 c는 다르죠. i가 선언된 위치는 함수가 정의된 위치랑 같은 이상에 있기 때문에 전역 공간에 있습니다. 전역 공간에 있는 거예요. i는. c는 함수 내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차이점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수명이죠. 수명. 그러면 함수 외부에서 c의 값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함수 외부에서는 이 c의 값이 뭔지 알 수가 없죠. c는 지역 변수고 함수가 시작해서 끝나면 그때 사라지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역 공간에서 보기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웬만한 기본 개념 중에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할 다음 내용이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는 뭘까요? 객체. 자바나 C++ 이런 객체 지향 언어를 배웠으면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파이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파이썬도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러면 객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 이 키워드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셨죠? 뭐 객체 지향까지는 뭐 읽었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객체가 뭔지는 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객체같이 추상적인 내용은 좀 면접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술 면접 같은 데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객체가 뭐냐로 질문을 하면은 이제 객체는 뭐고 뭐 객체의 특징에는 뭐가 있다 뭐이 정도 말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알려줄 수 있겠죠, 면접관한테. 객체가 뭐냐면 음, 일단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체와 주체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가볍게 봐도 됩니다. 객체가 뭔지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돕는 거라서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가리킬 때는 주체라고 하고요. 음, 거울을 보고 내가 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은 나라는 실체가 거울 속의 실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실체가 보고 있는 거울 속의 실체는 주체라고 할 수 있고, 어, 다시. 주체가 실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주체가 보고 있는 실체를 객체라고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주체라고 안 하죠. 실체라고 하죠. 객체니까. 그러니까 실체 안에 객체랑 주체가 있는데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 개념이고요.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개념은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모든 사물 또는 뭐 모든 주체 및 실체 얘네들은 프로그래밍 이론상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호한 부분은 뭘까요? 게임 계정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그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물로 존재할 수 있는지 만졌을 때 촉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데이터 조각이죠. 내가 만든 캐릭터는 아니면 뭐 내가 상상 속에서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봐야 할지. 음. 단지 이게 상상 속에 존재하고 뭐 컴퓨터 안에 코드로 존재하는 거를 객체라고 부를 수 있는가인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실존하든 실존하지 않든 머릿속에 있는 형이상학적 형태로 있다면 그거를 객체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내가 상상했던 거든 뭐든 그 실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게 난해하면 안 되죠. 뚜렷하게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상이든 뭐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상상하는 우주의 시작과 형성은 뭐 한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이 점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게 아니라 우주가 생성됐을 때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모호하죠. 그래서 점같이 뭔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상상 속에 존재하는 무언가는 이 정량적인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속성과 기능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객체들 간에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뭐 상속, 자용성, 뭐 캡슐화, 추상화 이런 거. 여기서 추상화는 자바로 따지면은 앱스트랙트 이게 아니라 뭐 내가 자동차 차 한 대를 뽑았어요. 차 한 대를 뽑았는데 이 차의 무게가 뭐 5톤이고 뭐 색상은 검정색이고 최고 속력은 1마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한 이런 특징들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뭐 연료 종류라든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 그리고 차의 길이도 있을 거고 근데 필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끝이라면 수많은 속성 중에서 필요한 것만 추려냈죠. 그래서 이게 객체 지향에서의 추상화입니다. 뭐 지금 말하지 않은 뭐 상속이나 다용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뭐 본인이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먼저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평행우주 이론으로 내가 사는 지구와 다른 지구가 존재한다고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아니다. 번호로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 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함수의 경우도 덧셈하는 함수를 이름을 플러스라고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문장이 됐든 단어가 됐든지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변수와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걸 묶는 기술이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묶는 기술이다 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객체라는 게 어떤 정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집합인데 그런 정보는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해야죠. 저장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고 자, A는 10 여기서 변수가 A인데 자, 이 A라는 변수를 왜 쓴지 생각을 해보면 특정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한 거였죠. 객체는 이런 것들의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객체 내에 이제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나눠지는데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고 얘는 우리말로 속성이고 그리고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데 함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트리뷰트의 경우는 다른 말로 뭐 프로퍼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요거는 함수 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성질의 집합이고
메서드는 뭐 사전적인 의미는 뭐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방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메서드는 뭘까요? 자, 어트리뷰트 이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메서드입니다. A는 10, 뭐 define 플러스 A는 20이라 해놓고 이거랑 구분되시죠? 굳이 따지면 요게 메서드고 요게 속성이 되겠죠. 아직 이런 것들을 안 묶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 내에서 A는 20이라 한 거는 행동이 아닙니다. 메서드가 아니에요. 변수와 함수의 차이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속성, 변수 이런 애들은 명사적인 행동을 하는데 함수 이름이 ag라고 한다면 이 함수를 딱 봤을 때 이렇게 접어져 있었을 때 ag라는 함수를 봤을 때 뭐 하는 함수인지 알 수가 없죠. 얘의 의미는 나이니까 줄임말이 아닌 이상 나이니까 나이를 행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플러스 더하기네 더하는 함수인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반면에 이제 변수 이름이 ag라고 한다면 이 변수에다가 저장한 값이 뭔지 감이 오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이 ag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예시로 보자면 사람의 속성에는 키, 체중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름이 있죠. 그리고 뭐 혈연 관계 있을 거고 연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요런 거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겠죠. 사람은 생명체니까 생명 활동을 하는 뭐 먹다, 자다 뭐 이런 것들 숨쉬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어트리뷰트 그리고 여기가 메서드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사람 객체가 되는 거죠. 지금은 뭐가 어트리뷰트고 뭐가 메서드인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객체가 뭐냐면 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푼 게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폴더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진을 저장하는 폴더면 사진 폴더에는 어떤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뭐 내가 가입해 놓은 사이트의 비밀번호 텍스트 파일이랑
여러분들 졸업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든 사진 폴더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전부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사진 폴더 이거 안 만드는 게 낫죠. 차라리 이거보다는 개인정보 폴더라고 하면은 말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전부 다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아놨으니까. 그리고 이런 속성들은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라는 공통된 성질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년에 찍은 사진 폴더라고 하면 이상하죠?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는 게 폴더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관련이 없죠. 작년 사진 폴더에 지금 들어있는 파일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차라리 뭐 비밀번호를 텍스트 문서로 정리해 놓은 걸 캡처해서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 놨다면 모를까. 대신에 개인정보 폴더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묶으려는 그 대상들 간에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성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통된 성질.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에는 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상황인데 이 배에다가 여러분들이 물건을 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보내려는 물건의 개수가 9개 정도 된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 각각 목적지가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굳이 이거를 컨테이너 같은 곳에다가 넣어가지고 묶을 필요가 없죠. 이 상황은 개인정보 관련 파일이 들어있는 이 폴더의 이름이 사진 폴더인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 상태는 지금 공통된 성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지가 다 동일해요.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이 상태로 보내려고 하는데 컨테이너를 안 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에 안 담고 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제각각 이동해야겠죠? 그러면 이 개수만큼 일을 할 거고 이동할 때마다 9개씩 이동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묶어준다면 어차피 이 한 개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서 이 묶는 이 컨테이너가 객체 기술이고, 묶는 기술이니까.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계속 사진 폴더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 파일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었든 뭐 카메라로 찍었든 다양한 형식의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특정 기간에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특정 기간에 찍은 사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 저장된 정보를 다 일일이 체크하겠죠.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찍은 사진 보내달라 했으면 날짜가 뭐 12월에서 2월 아니면 11월에서 2월 이 사이에 찍은 사진 체크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했던 사람한테 보내주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계절별로 묶는 거예요. 여기는 뭐 봄, 여기는 뭐 여름, 여기는 뭐 가을, 여기는 겨울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뭐 이번에 전에는 뭐 겨울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가을에 찍은 사진 보내줘봐 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이거는 진짜로 폴더니까 이 상태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날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이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황을. 컨테이너와 사진 폴더와 차이는 없죠.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목적지라는 성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묶어준 거고, 여기서는 같은 계절이라는 속성 공유하고 있으니까 폴더로 묶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는데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새로 이사 갈 집이라고 했을 때 어, 여러분들 물건이랑 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쓰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을 이제 본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이거는 동생, 이거는 부모님 물건, 이거는 이제 안 쓰는 뭐 잡동사니라고 했을 때 내 물건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사 갔을 때 내 물건이니까 내 방에다 바로 놓을 수 있고 동생 물건은 동생 물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주인은 당연히 나죠. 주인이 나라는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끼리 묶어주는 거에 객체 기술. 여기서는 아시겠죠? 뭐 내 물건 담아놓은 그 통에다가 뭐 동생 물건을 넣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묶는 거를 반드시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묶으면 편하겠다 싶을 때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묶어도 되는데 묶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 왜냐면 어차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움직여서 묶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묶을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담았죠. 그리고 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a의 값을 출력하면 30 나오겠죠. 변수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의 이름이 a인 거고, 공간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데 동시에 두 개 이상 못 들어갔죠. 처음에는 10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20이 10을 덮어쓰기 하고 그 다음엔 30이 20을 덮어쓰기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30만 남으니까 그 값을 출력했을 때 30이 나온 겁니다. 변수에는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었으면 결과가 30이 아니라 지금까지 넣은 것들 전부 다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뭐 a지에 들어있는 값을 써야 하는데 여러 개 넣는 게 가능하다면 뭐 a지끼리 a지와 뭐 다른 정수형 변수, 인트형 변수에 뭐 덧셈 연산이나 뭐 사칙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a지의 값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값으로 봐야 될지 모르죠. 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변수 이름을 ags라고 바꿨어요. ags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거 없죠?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공간의 이름만. 근데 하려고 하는 거는 10이랑 20이랑 30 이 값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ags에 각각 집어넣는 값을 사람의 나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10다로, 20다로, 30다로 묶고 있는데 요거를 한 개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자, 갑자기 대괄호가 나왔죠? 데이터를 여러 개 묶어서 처리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방법 많은데 지금 하려는 거는 대괄호예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다가 내가 묶으려고 했던 값을 써줄 거고, 그러면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대괄호로 묶은 게 뭐냐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배열이라고도 해요. 배열. 말 그대로 리스트예요. 리스트. 목록. 어떤 데이터들의 나열, 뭐 목록 이런 걸로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 안에 이런 데이터가 차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없는 거고, 그러면 데이터들의 나열이니까 일단 단수는 아니죠. 두 개 이상이에요.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값을 여러 개 넣는 건 불가능하니까 대괄호가 객체인 거죠. 객체 안에 객체의 한 종류로
대괄호를 아니, 리스트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범주 안에 리스트가 있다고 보면 돼요. 실행했을 때 이런 모양 나왔는데 30 뒤에다가 쉼표 찍어가지고 다른 값을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 한 줄을 해석해 보세요. 대괄호는 리스트라는 걸 알아냈는데 여기 보면 대입연산자가 있죠.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에다가 저장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변수보다 훨씬 큰 객체를 변수에다가 저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ags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객체의 일부라고 했죠. 이 안에는 이제 값이 하나 있습니다. 값이 10, 20, 30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넣는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에다 넣는 게 가능할까요? 알고 있던 내용에 비춰서 생각해보면 불가능하죠. 뭐 만약 이게 진짜 물리적인 크기 무시하고서라도 넣는다고 하면은 리스트라는 객체 안에는 값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이건 안 됩니다.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그러면 리스트를 ags에다 넣는 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입연산자를 썼을 때 어떤 방식을 써야 이게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자,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자, 객체를 내가 이렇게 생성하면은 이 객체 내부에는 이런 게 하나 생깁니다. 리모컨이라고 할게요. 리모컨.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변수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그러면 내가 이 변수가 이 리모컨을 복제된 리모컨을 받았으니까 이 객체를 조종하는 거를 직접 조종할지 아니면 원격으로 조종할지 어느 쪽이 맞을까요? 막 언제든 객체를 조종하려고 하면 ags라는 변수는 원격에서 조종 가능하죠. 애초에 리모컨이라는 게 멀리서 원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뭐 텔레비전을 켜거나 뭐 아니면 에어컨 켜거나 그렇게 할 때 뭐 리모컨이 있죠. 그러면 ags라는 변수가 해당 객체의 리모컨 복사본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객체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이는 연결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변수와 객체는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 같은 걸 보면은 램 아시죠? 램에
변수나 우리가 코드로 변수나 객체를 만들면은 램에 해당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변수와 객체의 주소를 확인해 보면요, 이 둘이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소라는 게 번호가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증가합니다. 이 주소값이. 그래서 이 변수의 주소는 보통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 전역 변수, 얘네들은 전부 다 이 밑에 쪽에 있고 객체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ages 이렇게 했을 때 대괄호가 나와 있으니까 리스트죠. 이거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진 겁니다. 대신에 비어있는 리스트일 뿐이고요. 이렇게 하면 똑같죠? 변수 이름만 바뀐 것 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객체는 총 몇 개 있을까요?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얘네는 각각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거. 이렇게 하면 객체는 3개죠. 이렇게 하면 몇 개일까요? 객체는 몇 개일까요? 객체의 개수는 몇 개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쉬었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객체 리스트는 2개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는 ages가 뭘까요? 변수는 아니죠. 변수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인데 무슨 값이냐 하는 거죠.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ages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리스트 객체가 하나 있고 객체 하나 만들어지면 리모컨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 리모컨을 ages에다가 주죠. 그러면 이 둘이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런 다음에 ages2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ages3에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ges2에 들어가고 있는 건 뭘까요? ages가 가지고 있는 걸 ages2한테 넣어주고 있는 거죠.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ages가 가지고 있는 값은 첫 번째 리스트 객체가 복사해준 리모컨이고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aegis2한테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음. 여기서 이 두 개의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예요. 그러면 에이지스의 리모컨을 또 복사해서 에이지스2한테 줬으니까 에이지스2라는 변수도 첫 번째 리스트 객체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에이지스2가 에이지스3랑 연결된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서로 다른 객체예요.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도 서로 다르겠죠. 첫 번째 객체가 에이지스한테 복사해서 줬고 에이지스가 복사해서 에이지스2한테 줬습니다. 두 번째 객체가 복사해 준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에이지스2가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걸 비유를 해보자면 거실에 TV가 한 대 있으면 내 방에서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이 TV를 조종할 수 있죠. 대신에 이때 리모컨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실에도 리모컨이 또 있으면 이 TV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거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 방인 거고 요게 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TV는 한 대인데 리모컨이 외부에 두 대가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연결된 리스트 객체에다가 값을 넣을 때 대괄호 안에다 바로 썼죠. 근데 여기서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값을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하는 행동을 해야겠죠. aegis 점 추가하는 그 행동 메서드라고 했어요. 그 메서드의 이름이 append입니다. append. 그리고 뭘 추가해 줄지 써야 되고 이번에는 그러면 aegis2한테 연결된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20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aegis를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점 찍은 거는 뭐랑 똑같냐면 프린트 해놓고 안쪽에다가 중괄호 해가지고 시험문 쓸 때 여기다 점 찍고 포맷 쓰죠? 그때 찍는 점이랑 같은 거예요. 이 점은 뭐냐면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누르는 겁니다. 눌러가지고 그 리모컨에 있는 append라는 기능을 실행시킨 거예요. 이런 append라는 함수한테 인자로 이런 걸 주면은 aegis랑 연결된 객체에다가 이런 값을 추가하는 거고 그래서 10, 20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객체에다가 먼저 10을 넣었고 그 다음에 20을 넣은 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에이지스2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지스2도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에이지스랑 같으니까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 에이지스3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에이지스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10을 추가했고 에이지스2의 버튼을 눌러서 20을 추가했는데 이 추가한 값들이 추가된 곳은 두 변수가 연결된 객체니까 가능한 거고, 아직 에이지스3의 리모컨을 눌러서 값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걸로 나오는 거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에 리스트 문제 있죠? 리스트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